학원을 여러 개 다녔니? 어떤 학원? 학원 뭐 그냥 국어, 영어, 수학 다. 여러 개 다니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다니는 건 아니라고. 그럼 저기 미적분 1 배웠지? 그럼 함수의 극한 배웠겠네? 네. 대만 소리가 있나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 네. 0분의 0꼴도 계산할 줄 알고? 네. 계산만 할 줄 알지? 그러겠죠. 근데 조금 이제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이게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 여기는 단원이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야. 이 차이가 뭘까? 어떻게 차이가? 글자가 정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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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있지. 요 두 개의 차이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내가 조금 할게. 일단 우리가 수학이잖아. 그러면 수를 배우는 학문이라는 뜻이지. 그럼 어떤 수를 주로 배우냐면, 좀 선생님이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이산적 변량이란 말을 쓰고, 연속적 변량이라는 말을 쓰지.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른 건 아니고 얘는 실수를 말하는 거고 얘는 정수, 이하, 자연수. 예전에는 교과서 안에 수체계라는 단원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웠는데 지금 이제 그게 빠져버렸으니까. 수학은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다루는 파트하고 이렇게 나누는 파트하고. 이렇게 나누는 파트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경우의 수, 수열, 이런 것들이.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지? 대수학, 이렇게 함수, 또 함수를 가지고 하는 미적분. 이렇게 나눠지지. 이제 이거 이외에 이제 기하가 있는 거고. 그럼 잘 봐. 선생님이 굳이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단원과 이 단원은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 여기는 경우의 수 어떻게 하지? 그냥 경우의 수 배웠지? 네.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때도, 2학년 2학기 때도 배우면, 경우의 수는 주로 푸는 방법이 뭐지? 경우의 수. 이거는 센다야. 전부 어떻게 한다? 센다야. 근데 세는데, 조금 분류해서 세면 좀 편하지.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라고 이야기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 도구를 쓰기도 하지. 조합이라는 도구, 중복조합이라는 도구, 뭐 여러 가지. 도구라는 게 뭐가 있냐면, 도구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도구라는 표현이 맞는데, 어떤 그냥 상황이지. 그 상황이 맨날 반복이 되니까, 그냥 그 상황은 그냥 바로 계산해서 써버리자. 공식처럼. 그런 거야. 결국은 뭐냐면은, 다 세는 거야. 그죠? 그럼 수열 단어는 뭐가 있었을까? 수열도 어떻게 돼? 나열하지, 얘는. 나열해서, 세면서 얘는 규칙을 찾아가는 거고, 얘는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대입해서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거야. 수학은 어쨌든 규칙을 찾는 학문인데, 근데 연속적 변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라는 건 항상 딱 붙어있는 두 수 사이에 항상 새로운 수가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딱 붙어있는 두 수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항상 딱 붙어있는 두 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또 수가 있는 거고, 또 붙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나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리지. 보기 좋게 이미지화하는 거야. 어떤 거를 말로 막 표현하는 것보다 이런 거지. 삼국지 읽었어요? 네. 오! 야, 보기 드문이 이제네. 삼국지를 책으로 읽었어요? 만화 삼국지를 봤어요? 둘 다 읽었어요. 오, 좋죠. 뭐가 아니면 책으로 읽고 또 만화로 보면 훨씬 쉽게 더 상상이 되지. 사람들이 만화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지?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미지로 만들어주면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규칙을 이해하기 쉽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해석학이라고 그러지.
이해됐지? 네. 이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운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 두 가지의 차이일 거 아니야. 얘는 주로 뭐를 다루는 학문? 규칙. 규칙을 다루는데 어떤 거? 자연수, 정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대입하고 나열해서 푸는 거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프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이 두 차이가 원래 이 수열의 극한이 심화 미적분이라 해서 배워서 그렇지 원래 거기 이렇게 심화 미적분이라고 하면 제일 위에서 배우는 것 같잖아. 아니야. 옛날에 어디서 배웠냐면 지금 대수 단원 있죠? 대수 단원 뒤에서 배웠어. 그리고 난 수열의 극한 먼저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웠어. 왜냐면 수열의 극한이 조금 더 쉬우니까. 근데 이제 단원을 막 짜맞추기 하다 보니까 거기로 간 거지.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원래 저기 수열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극한을 안 배우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알아둬야 돼. 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상에 이거 엄청 중요한데 수능이든 수능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문제의 조건 중에 자연수, 정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 조건이 보이지?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선생님 그랬지? 자연수, 정수 나오면? 그래, 대입해서 반드시 뭐 할 일이 있다? 대입할 일이 있다. 문제상에. 이게 핵심 조건일 수도 있고 이게 핵심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 조건이 아닐 수도 있지. 아니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 그냥 이 중에서 자연수만 골라서 찾으면 되는 거고. 핵심 조건이면 어떻게 돼? 문제 자체를 그냥 얘는 전부 다 케이스 분류해서 대입해서 나열해서 풀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니까 여기서는 잘 봐. 그럼 여기서 이런 거 배웠지? x가 a에 다가갑니다. 이거 배웠지? 네. 이게 어디서 나온 건 줄 알아? a의 우극한, a의 좌극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우리가 무한히 커진다 그러지.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뭔 뜻인가 했어. 한참 이런 거 고민을 했지. 근데 선생님이 학원을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깨달은 거야. 무한히 커진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꼴만 생각을 하지. 어떤 꼴도 있어? A의 좌극한도 무한히 커지는 꼴이야. A에 다가가면서 A는 되지 않지만 계속 A를 향해서 무한히 커지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무한히 커진다가 몇 종류가 있는 거야? 무한대로 간다고 A의 좌극한이 있는 거지. 그럼 무한히 작아진다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 그래. 플러스. 그래.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하고 A의 우극한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근데 이건 잘 봐. 요거는 X가 1의 우극한 그랬어. 그럼 얘는 자연수야 정수야? 자연수 정수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실수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걸 해 안 해? 안 해. 얼마나 좋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0분의 0꼴을 안 배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배워. 대신 여기서 배우지 못한 게 뭐가 있겠어? 대입하는 거 있지. 수열. 대입해서 어떤 거를 상상하는 거. 이런 거를 배워.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보자.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말이. 우리가 수렴한다 그랬지. 그럼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를 이용하니까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x가 a에 다가가면 이때의 함수값 fx는 알파에 다가갑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뭐가 있어? 알파가 있으면 a의 우극한과 a의 좌극한이 있어서 요렇게 이런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수열에서 수렴한다는 봐.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한다. 요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렴한다는 어떤 뜻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 같으면 얘는 뭐라고 이야기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해. 리미트를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응? 리미트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리미트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좀 이렇게 쓰죠 그냥. 신기하다. 왜? 이거 신기해?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자, 이해됐죠? 요거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 물어봐. 어디서 물어보냐? 아까 선생님 저거 책 떠들어 봤잖아. 선생님 교재에 저 뒤에가 있어가지고 급수에서 물어봐요. 요거 머릿속에 알아둬야 돼. 수렴한다. 수열이 수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AN의 수렴값과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 같으면 이때는 뭐라고 해? 수렴해. 근데 얘가 무한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아니야. 얘가 뭐야? 알파로 수렴하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이해됐죠? 둘의 차이. 네. 야, 근데 신기하다. 선생님 선행학습 같은 걸 잘 안 해봤거든? 맨 고등학생만 하다가. 근데 나는 중학교 막 1, 2학년들이, 나 중3은 그래 좀 배울 수 있다고, 그 중3 좀 컸으니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2학년이 이런 걸 한다는 게, 이해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겠지. 너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서석고 갈 거야? 아마도 그럴 것 학교에서도 서석고 오라 그러겠다? 그렇죠. 그 나중에 원서 쓸 때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할 거야. 서석고 산지막 써, 막 이럴걸? 서석고 학교 좋아.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학원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른 개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원 하기에는 별로 안 좋지. 거기 주말에 학교 가잖아. 네, 그래요? 거기 주말에 학교 가. 왜요? 그럼 거기 지금도 기숙사 있나? 네, 있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그니까. 그러면 10명, 그래가지고 걔네들,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애가 종인이 있었는데, 걔가 어디 가냐면 카톨릭 의대 갔어. 걔가 진짜 수학 잘했지. 수학 잘했는데, 그때 수학 진짜 어렵던 시절이라, 전국에서 한 5,000명? 1등급 맞던 시절이라. 겨우 1등급만 했어. 걔가 1등 아니었거든? 한 3등 정도 했거든? 근데 갔어. 1등은 딴 데 가고, 처음에는 첫 해에는 조대의대 갔는데, 다시 1년 더 해가지고, 카톨릭 의대 갔어. 머리가 좋아? 내가 보면. 확실히, 잘하는 애들은 재능이 확실히 있어요.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재능이 있는 애들이 어떻게? 완전 노력. 그냥 노력이 아니지. 완전 노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야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선생님 이거 완전 싫어하죠. 선생님 그래서 이영표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이영표 맨날 그러잖아. 노력하면 된다고 해. 아니야. 노력은 왜 한계가 있냐면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 야 아무나 공차한다고 이영표 되겠냐? 아무나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차한다고 해갖고 이영표 박지성 될 것 같으면 허브 많아. 공 10시간 차는 것도 재능이니까요. 그러긴 하지. 근데 10시간 찰 수 있는 사람들 많아. 대부분 그 정도 뭐지? 야 손흥민이 봐라. 그 아버지가 맨날 공만 차라가고 시켰대잖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형은 안 됐잖아. 형도 있어요. 형도 있어. 형은 똑같이 시켰는데 자기 아빠가 봐도 손흥민이 훨씬 더 재능이 있더래. 그래서 그 에이전트 하잖아. 손흥민 에이전트. 지금 형. 그럴 거야 아마 선생님 기억에.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 그 정도 하면 너는 내가 볼 때 훌륭한 재능이 있는 거야. 내가 그날부터 보고 얘는 좀 재능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재능도 아니고 훌륭한 재능이 있는데 어디까지 재능이야?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것도 재능이야. 네 말 했잖아. 너한테 이 재능을 조금 낭비하면 아깝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선생님 학원을 뭐 계속 다녀야 된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가 있냐면 네가 선생님한테 배워갈 수 있는 게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거를 딱 깨달아서 가지고 가면 돼. 이거 다 똑같아. 선생님 보면 20년째 하고 있지만 20년 넘었구나. 선생님 중간중간에 좀 논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수능 94년도 수능 1세대거든요. 1세대인데 선생님 한 2000년도 초반부터 고3들을 계속 가르쳤던 것 같은데 변한 게 없죠. 어려웠다 쉬웠다는 하지만 별로 변한 게 없어. 기본 공부 방법은. 선생님이 지금은 개념 수업을 하니까 뭐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깔아주려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실제로 나중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네가 나중에 스스로 이 단원을 보고 어떤 거를 배우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가기 시작하면 그게 제일 좋아. 그걸 그렇게 알면 지금 시험에서 100점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야. 물론 이제 100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험이든지 100점이라고 하는 거는 운도 좀 따라줘야 돼.
어쨌든 국가 시험이잖아. 잘하면 좋은 학교 갈 것이다. 혹시 주변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의료계통에 종사를 하고 계신 거야? 저희 엄마가? 아, 한의사. 한의사?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허준 세대. 세대. 뭐 공부 엄청 잘하셨겠다. 아깝겠네. 그런 소리 하시겠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엄마한테 왜 그때 한의사. 그때 한의사가 엄청 높았어요. 선생님이 왜 하냐면, 어머니 어디 한의대 나오셨어? 어디였지? 전투 했었는데 엄마가 좀 강해가지고. 엄마 어디든 아무 데나 다 가실 수 있으셨을걸? 광주 어디? 동신대? 야, 동신대 맞아.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40 중반? 선생님이 왜 학원 선생님을 하게 됐냐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전대를 다녔어요. 네. 선생님 전대 공대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니었는데 못하진 않았거든? 못하진 않아서 선생님이 한 50명 중에서 반에서 1, 2등은 아니고 한 3, 4등 정도는 했던 것 같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대를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 그랬는데 그냥 좀 재능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는데 벌써 선생님 당연히 그래도 인서울을 하겠지 생각을 했었거든. 더군다나 또 수능도 잘 봤어. 선생님 수능도 첫 시험에서 전국에서 6점 몇 프로였고 두 번째에서 2점 몇 프로였거든. 근데 쓴 데마다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때 이제 폭발이라 그러거든요. 거기가 이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전대로 왔는데 또 들어올 때 공대에서 전체 3등? 하고 장학금도 받고 들어왔어.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저는 군대를 또 서울에 있었거든요. 너무 서울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99년도인가 이때쯤 선생님이 다시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때 시험이 쉬웠거든요. 400점 만점에. 동시대 한의대가 385점인가 기였어요. 이제 엄마보다 조금 위에였겠다. 선생님 383점 맞아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한의대가 엄청 높았다는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전대대 갈 수 있었거든요. 다 갈 수 있었어요. 다 갈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재수학원에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나이 먹은 애들끼리 공부하니까 좀 친해졌을 거 아니야. 그 친구한테 내가 공부를 조금씩 알려줬어. 근데 걔는 이제 대학을 엄청 잘 갔어. 그러니까 걔가 이제 뭐냐면 자기 동생 과외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외 하다가 어떻게 보면 또 과외 하다 보니 또 소개로 이어져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이 일을 하게 됐죠. 그랬는데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하진 않은데 선생님 이 일 하고 나서 이게 내 천직이구나 이 생각도 했었는데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할까 생각이 나서 그때 그 세대들은 다 아쉬워하세요. 근데 어쩔 거야.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쪽 계통을 좋아요. 그쪽 계통하면 보람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러죠 명예도 있고 그런 직업이 찾기 쉽지 않죠. 자 봐. 그럼 봅시다. 이제 요거 내가 함수의 극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이 극한값의 풀이 이거를 너는 이거를 보잖아. 어떤 극한값을 푸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대입이 떠올라야 돼. 바로 풀면 안 돼.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라야 된다고? 대입. 함수의 극한이든 수열의 극한이든 왜 대입을 해야 되냐면 대입을 해서 꼴 판단을 해줘야 돼. 꼴 판단. 얘가 어떤 꼴인지 0분의 0 꼴인지 얘가 무한대분의 지금이야 쉬운 거 나오니까 이제 뭐 쉽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 꼴인지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지 그 다음에 그 외 만약에 대입했어. 그래서 대입해서 답이 나와버렸네? 그럼 그게 끝이야. 알겠지? 근데 대입했을 때
그래서 0분의 0꼴이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냐, 무한대 곱하기 0꼴이냐, 2꼴이냐 각각의 풀이법에 대해서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지.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 0분의 0꼴은 그러니까 네가 딱 봤을 때 극한값을 구해야 되겠네.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 대입이야. 잊어먹으면 안 돼. 그 대입하고 나서 꼴 판단을 했네. 0분의 0꼴 어떻게 풀지? 약분. 그럼 이제 좀 뭐라 그러지? 여러 가지 풀이 중에 조그만 거지. 이제 다른 풀이를 이제 배워요. 뒤에 가면. 뭐 꼭 약분에서만 풀 수 있나?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잖아. 네. 그것도 기억나지. 이게 0분의 0꼴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0의 개수 파악을 해야 돼. 0이라는 표현보다 0인수라고 할게. 네가 말한 0을 우리가 딱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있죠? 그걸 0인수라고 하는 거야. 0인수의 개수 파악. 이거 어떨 때만 풀 수 있죠? 분자 분모의 0의 개수가 같을 때. 같을 때는 어떤 모양이지? 0 곱하기 알파, 0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되면 얘를 이렇게 없어주고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근데 위에가 0 곱하기 알파, 위에가 0이 더 많네. 요거는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얘도 이번에는 아래가 0이 맞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로 발산하죠. 예. 머릿속에 이제 이걸 알아둬야 되겠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말한 0은 전부 0의 우극한 또는 좌극한을 말하는 거야. 진짜 0을 말하는 게 아니야. 0의 우극한 또는 좌극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죠? 차수. 분자의 차수. 분모의 차수. 이렇게 클 때는 얘는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하고. 진짜니까. 두 개가 어떻게 돼? 이때는 개수비를 따지죠? 네. 자, 이때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0이 우극한 또는 뭐가 돼요? 좌극한이 됩니다. 자, 됐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묶는 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보냐면 두 개의 차수가 동일할 때만 풀 수 있죠. 여기의 차수하고 여기의 차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럼 우리 보자. 게임 같은 거 해봤어요? 네. 게임 쌤 예전에 많이 했던 게 디아블로 같은 거. 그런 게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게임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돼? 처음에 가면 상점템을 사서 쓰지. 몹을 딱 잡았어. 공격력 막 2짜리. 그럼 좀 몹 하나 잡으려면 노가다를 막 해야 되는 거지. 막 하다가 막 키보드 막 부서지고 막 엄청 힘들어. 근데 얘가 갑자기 그날 딱 했는데 공격력 1억짜리 칼을 주는 거야. 대박이지. 이게 다 한 방에 다 썰고 다니지. 그럼 요 2짜리는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어떤 놈이 나한테 PK를 걸어온 거야. 가지고 한 판 뜨자. 근데 이 새끼를 봤더니 칼이 얘도 똑같이 1억짜리 칼이 있는 거야. 똑같은 칼이야. 그럼 이때는 얘를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만약 얘가 5천짜리야. 무시해도 되지. 얘가 뭐 9천짜리야. 무시해도 되지. 근데 1억짜리면 얘를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됐지? 그 말이야. 여기가 3차하고 2차야. 그럼 얘는 무시해도 돼. 얘가 4차하고 3차야. 무시해도 돼. 근데 얘가 2차하고 2차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 얘가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빼기 루트 2n제곱 플러스 3n. 원래 얘가 만약에 3승이지. 그럼 얘는 얘하고 얘는 얘가 2분의 3차, 얘는 1차니까 얘가 더 크니까 얘는 무한대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만약 얘가 2차면 얘는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도 무시하면 돼 안 돼? 함부로 지우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떨 때? 차수가 동일할 때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산이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근본 원리가 뭐야? 극한값 계산의 성질이야.
극한값 계산 성질은 뭐가 있죠? 아, 이거 쓰려면 힘든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있고요. 얘가 알파에 수렴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에요. 얘가 베타에 수렴한대요.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수렴 더하기 수렴은 뭐예요? 수렴이에요. 빼기도 뭐예요? 곱하기도 뭐예요? 나누기도 수렴인데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제외해야 돼.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수학에서 다 안 되는 거지. 그럼 자 보자. 수렴 더하기 발산은 뭐예요? 발산. 이거 발산이라고 배웠어요? 요거는 그냥 발산이죠. 빼기 발산은 뭐예요? 발산이에요. 그럼 여기서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는 발산. 아니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요것도 원래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다 몰라요라고 배워요. 뭐라고 배운다고? 몰라요 라고 배워요. 여기 있죠.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다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수렴 곱하기 발산은 뭐라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는. 근데 이거 알아야 돼. 극한값 존재. 존재 더하기 안 존재는 안 존재야. 빼기도 뭐야? 안 존재야. 이건 확실해. 이게 다시 한번 수렴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해. 뭐만 안 된다고? 덧셈 뺄셈만 알아. 수렴 더하기 발산은 뭐라고? 발산. 수렴 빼기 발산은 뭐야? 발산. 이해됐지? 나머지는 어떻게 돼? 몰라요. 그럼 봐봐. 발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것도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 틀려? 발산 더하기 발산은 수렴입니다. 맞아, 틀려? 틀려. 발산 더하기 발산은 발산입니다. 맞아, 틀려? 틀려. 알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자세하게 가르쳐 줄 텐데 뭐 지금은 이 정도만 하시고 우리가 반례를 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반례는 어떤 때 드는 거지? 이제 우리 반례를 드는 상황. 반례를 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틀렸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틀린 것 같다라 적어도 틀렸다는 확신은 아니어도 틀린 것 같다 정도까지는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틀린 것 같다 정도가 있으면 반례를 들여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반례는 대부분 반례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드는 반례 말고 조금 문제가 어려울 때는 진동하는 거 있죠. 이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가는 수열. 1, 0, 1, 0 이렇게 가는 수열. 이런 수열들을 주로 반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떤 거? 진동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 극한값 계산의 성질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수렴하는 것끼리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리미트를 합할 수도 있고, 리미트를 따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결과만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저 계산들을 다 했던 거야. 그럼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답은 1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어떻게 계산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어떤 사실을 하냐면 무한대꼴에서 수렴하는 거는 어떤 거를 하냐면 무한대가 보이지? 이렇게 못 써먹어요. 이 상태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밑에 있는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수렴하는 것만 의미가 있어요. 얘가 0에 우극한. 됐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요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줘야 돼. 수렴하는 모양. 그럼 잘 보자. 우리는 수렴하는 모양을 하나 알잖아. n분의 1이 뭐야? 0으로 간다는 거. 또는 n제곱분의 1도 0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위아래를 뭘로 나눠줘요? n제곱으로 나눠주죠. 그럼 어떻게 돼? n분의 2가 되고 n제곱분의 1이 되고 이건 1 더하기 n분의 3이 되고 n제곱분의 2가 돼서 요 리미트 기호가 어떻게 돼? 이때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야.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 각각 따로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결과를 써봤더니 얘가 뭐가 돼? 1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고 1 더하기 0 더하기 0이 돼서 얘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냐면 차수가 낮지? 네.
차수가 낮다라면 지워버려도 되지. 이렇게 됐지? 이거 배웠어? 그럼 보자. 차수가 낮다라는 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 n제곱하고 차수가 낮다라는 표현보다는 n제곱하고 n하고 누가 더 빨리 무한대로 가느냐야.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x제곱과 x는 이렇게 가지. x제곱은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더 빨리 가니까 이런 거는 지워버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x 그 다음에 3의 x 더하기 로그 5의 x 이렇게 있네. 잘 봐. 얘하고 비교해볼까? 누가 더 빨리 가지? 무한대로? 2x. 로그는 늦춰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워버려도 되죠. 왜 2x로 나누면 얘는 얼마로 사라져? 0으로 사라지거든. 얘는 뭐가 지워져? 얘가 지워지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나중에 0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봐. 함수가 달라도 할 수 있겠지. 여기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네? sin x. sin x. sin x는 x가 무한대로 막 왔다 갔다 해봐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돼. 그래,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밖에 없잖아. 그럼 얘에 비하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치워줘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됐죠? 자,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항상 먼저 대입해보고, 골 판단해보고, 수렴하는 모양을 만든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번 대입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부등식이 있네. 부등식 있으면 이때는 뭘 이용해야 되죠? 샌드위치 정리 있죠? 근데 요 샌드위치 정리가 뭐냐면 공식 용어가 아니야. 나중에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뭐 논술을 본다든가 그럴 때 샌드위치 정리라고 쓰면 감점이죠. 극한값 계산의 성질 이렇게 써야 돼. 샌드위치 정리 뭐야? 샌드위치 정리 이거죠. AN이 있고요, BN이 있고요, CN이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내가 처음에는 부등호가 없어. 근데 얘가 뭐가 붙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뭐가 생겨? 등호가 발생하죠. 뭐가 발생한다? 등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fx, gx가 있어요. 중간에 hx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럼 잘 봐, 여기 a지. 그러면 a 전에서는 누가 더 커? f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얘가 중간에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a에 다가가게 되면 이 점으로 다 모이잖아. 그래서 다 등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정리 배웠으니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거 배우면 뭐 다 배웠는데 자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풀면서 내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게. 자, 거기 72번이라고 써진 거 한번 보자. 근데 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수업을 듣겠다고 한 거야? 왜 수업을 듣겠다고 한 거야? 좋은 것 같아요. 하이퍼 다녔다며. 네. 하이퍼도 좋지 않나? 거기는 뭐냐면 문제 풀어주고, 아니 문제집 풀어오라 그러고 그 틀린 것만 설명해 주지. 자, 이거 보자. 우리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마음가짐을 생각을 해보게.
제일 처음에 여기가 어떻게 됐어? 다음에 극한값을 구한 것은 그랬지. 이 말은 뭐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여기다 제일 처음에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요. 그럼 위에도 뭘로 가야 돼요? 무한대로 가야 돼요. 밑에가 몇 차예요? 2차. 2차니까 위에도 몇 차로 돼야 된다? 2차. 2차로 돼야 된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 식이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근데 요 식이 조금 유명하다면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요거잖아. 1-2, 1 플러스 2 하면 여기는 합차가 보이죠? 네.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니까 분자만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2n까지 더한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요? 등차수열. 등차수열이 아니고요. 등차수열 합이 떠올라야 되죠. 어떤 거? 2분의 2n 곱하기 2n 플러스 1. 이 공식 알고 있어요? 네. 기억나요? 네, 제일 처음 제일 끝. 그래서 그거 기본적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있으면 k는 1부터 n까지 갈 때 k 얘가 1 더하기 2 더하기 자연수의 합이죠. 여기 뭐예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2n 곱하기 2n 플러스 1 해도 되고 등차에서 합공식으로 초항하고 마랑 더하고 항수의 절반을 곱해도 되고 왜냐면 얘가 대칭이니까.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약분돼서 2n제곱 플러스 n이 됐네요. 그럼 여기가 2n제곱 플러스 n이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됐어? 앞에 마이너스가 또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죠? 네. 그럼 요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되고 그 답은 얼마가 됐어요? 2로 읽어낼 수 있죠. 이해됐지? 네. 자, 잘 봐. 항상 요 식을 보고 이 문제는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냐라는 거지.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냐라는 거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뭐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대입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만드는 거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 자, 여기 다 요거 줄게. 다 정리해놨어. 책 금방 끝나겠다, 야. 이러면. 내년에 네. 수능을 한번 봐보자. 왜? 야, 말 그대로 선생님 이제까지 해가지고 끝내는 학생들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 끝냈다고 하고 했는데 엄마들은 끝냈다고 하는데 학생이 자신있게 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한다고 하는 애들도 보면 항상 많이 잊어먹잖아. 근데 우리가 딱히 할 것도 없잖아. 여기 지진도 끝나면 뭐 할래? 목표가 없잖아. 안기 선수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안기 그거를 하는 목적이 별로 없잖아. 선수도 언제 배우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텐데. 그런 거보다는 어때? 어차피 다 배웠으면 뭐 5등급 맞으면 어때? 중학교 때 뭐 4등급 맞으면 어떠고. 한번 그냥 보는 거지. 물론 뭐 가서 볼 수는 없지만 뭐 어떻게 그냥 학원에서 시험 그날 나와가지고 오후에 시험 한번 쓱 봐보고 등급 나오면 좋잖아. 그럼 또 목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왜냐면 내가 고2가 되면 느끼겠지만 나중에 고2가 돼보면 학교 시험을 보잖아.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1은요 일단 기본서 하고 뭐 센이나 뭐 정석 다 이런 거 다 기본서죠. 기본서 하고 심화 문제집 뭐 고쟁이 1등급 수학 뭐 이런 거 하면 끝나요. 학교 시험도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모의고사 좀 몇 개 뭐 좀 풀어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더군다나 지금은 1등급을 10%를 주니까 되는데 이제 고2가 되면 여기에 뭐가 붙냐면 이제 고3 때 보는 킬러 문제들 있죠. 여기 붙어요.
이 문제집엔 이게 없어. 근데 학교 선생님들 요걸 시험에 낸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근데 고2가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 어려워지냐면 이때 뭐 배우냐면 이때는 공통과학만 배우잖아. 네. 근데 고2가 되면 물화생지를 배워요. 과목이 늘어나죠? 또 뭐 있어요? 또 사회도 몇 과목 늘어나요. 그리고 이 중에 네가 뭐 몇 개를 택하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 의대 가려고 생각하면 이 중에서 뭐 이런 거 택하겠지. 근데 이런 거 택하게 되면 학교가 200명 들어오면 이런 거는 10%에서 20명씩 줬단 말이야. 근데 화학이나 생명 선택한 애들이 과연 많을까? 100명도 선택 안 할걸? 100명이나 선택하려나? 그럼 100명 선택하면 10명으로 주는 거잖아. 더군다나 과목 수도 늘지. 1학년 때 과학 한 과목이었는데 여기서 두 과목. 거기다 또 수학도 어째? 이때는 공통수학 상, 공통수학 하 이렇게 1학기, 2학기 배우다가 고2 때 되면 뭐 배워? 아니 두 개를 같이 배우죠. 뭐 대수, 확률과 통계. 뭐 지금 2학년들 이제 올라오는 고2들, 지금 현재 고2들 뭐 하냐면 2학기 때 미적하고 기하예요. 두 과목 수업도 두 과목씩 배우잖아. 그럼 봐봐, 책도 더 해야 되지. 과목 수도 늘어나지. 거기에 과학 사회 과목 늘어나지. 그러니까 요걸 못해 애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 공부를 웬만큼 잘해도 여기까지 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냥 어찌됐든 선행 학습해서 네가 잘한다 싶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도 봐두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은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공부를 그렇게 하세요. 뭐 내가 예전같이 수능이 엄청 어렵던 시절이다 그러면 야 그냥 무슨 선행학습이야, 과학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왜냐면 너 때는 왜 수학이 쉬울 수밖에 없냐면, 물론 그 안에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근데 쉬울 수밖에 없냐면 예전에는 문과, 이과 선택 과목이 있잖아. 그러면 이과는 이과끼리 먹이고 문과는 문과끼리 먹이는데, 그럼 봐봐, 이거 절반만 해도 반토막이잖아. 22만 명 중에서 1등은 맞는 거랑. 근데 22만 명이 뭐냐? 이과보다 문과가 많아요. 문과 시험 보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15만 명 본단 말이야. 15만 명, 14만 명. 그러면 여기는 또 어때? 이과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이겠지. 잘하는 애들 14만 명 중에서 1등급을 맞으려고 하면 엄청 어렵지. 쉽게 내도 어려워, 여기는. 문과는 엄청 쉽고. 왜냐면 수포자들이 다 보니까. 근데 지금 어때? 여기 없잖아. 그니까 다 통틀어가지고 2만 명 준다고 1등급. 그러니까 엄청 쉽지. 여기서 6천 명 1등급 맞았어요. 의대 가려면 6천 명 1등급 맞았었는데 지금 몇 명? 2만 명 1등급 맞아야 된다고. 3배나 쉬워졌잖아. 시험이 3배 쉬워졌다 그러면, 야 지금 고3 수학 있지? 니 지금 풀어도 한 3등급은 나올걸? 내가 보니까 3등급 나올 것이다. 왜냐면 킬러 문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쉬워. 수능 문제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 이제 킬러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자기 수준을 올려가는 게 좀 더 좋지 않냐. 열심히 하세요. 자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는 로그 처리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자, 여기도 보자. 일단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로그의 성질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정리해서 써볼게요. 로그, 이거 로그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제곱분의 2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럼 처음 배우다 보면 이거를 먼저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기호예요, 얘들이. 네. 얘가 수니까 리미트를 여기에서 계산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얘가 얼마야? 2죠. 그래서 로그 2가 됩니다. 됐죠? 안 어렵지? 조금만 쉴까? 조금만 쉽시다.